국민의힘 경선은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될 것 같은지 경선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기도 하신 국민의힘 이양수 사무총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의원님 제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님 인터뷰할 때 첫 질문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들었습니다. 예, 들으셨군요. 네,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예? 부러우십니까? 예? 예, 좀 이따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예.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0일 정도 남았는데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할 날이 올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한 6월 3일 정도면 그런 말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당일날요? 네. 그럼 6월 4일이나 5일 인터뷰에서 사무총장님 축하드립니다. 이기셨어요. 이런 말. 6월 3일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예. 그리고 뭐 또 상대가 이재명 후보이니만큼 우리가 더욱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예. 뭐 정가 사범에 그 많은 흠이 있는 후보들을 예. 대통령으로 만들 수는 없다. 이런 아주 절박한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의원님 정말 축하받을 자신 있으세요? 아니 왜냐면 저는 사실 정치를 오래 해서 예. 자신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지금 이 순간에 뭐 지금의 현실이 끝까지 이어진다라고 생각지 않고요. 특히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라는 말이 있듯이 정치가 사실은 그렇거든요. 정치는 사실 저희가 국민들한테 감동을 주는 순간 그 감동을 주는 포인트를 저희가 놓쳐가지고 승부에서 지고 하는 것이지. 자 우리나라가 지금 뭐 한류도 세계 K 한류도 세계 최고죠. 그다음에 뭐 경제 민주화 이런 것도 동시에 달성했죠. 근데 유일하게 정치만 삼류거든요. 이 삼류 정치를 인류 정치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로 끌어올리는 순간 우리 당의 집권이 가능한 거죠. 자 아직 끝나지 않았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요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제 시작이 이제 경선이잖아요. 네. 그 경선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시니까 실제적으로 이거 짜셨을 거 아니에요. 네. 경선 때부터 뭔가 드라마를 만들어 보자. 네. 애초에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 그 경선 지금 초반이잖아요. 지금 이제 맨 초반은 그 8명의 후보가 저희가 지금 나왔습니다. 최초에는 한 10여 명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경선 준비를 후보들이 너무 많을 때는 좀 어수선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반 정책 토론 뭐 이런 거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많이 담긴 좀 재미나고 흥미난 분위기로 이끌어야 된다. 그래서 청년이 만들고 국민과 함께 한다라는 슬로건 하에 모든 걸 청년들한테 준비를 맡겼어요. 사실 제가 회의장에서 인사만 하고 나오고 그래요? 심지어 우리 그 담당 국장도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사람이 팀장이었고 젊은 직원들 그다음에 대학생들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 효과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도 지금 토론회 2번 했거든요. 저희도 토론회를 2번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저희는 그 조회수가 2개 토론회 합쳐서 188만 회가 조회가 됐고요. 188만 회. 네. 민주당은 61만 7천 회. 3배네. 그러니까 3배 가까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토론회가 민주당을 조회수로 일단 압도를 하고 있구나. 조회수. 네. 정치권에서도 유튜브 조회수를 보는군요. 그리고 또 그 지금 쇼츠라는 거 있잖아요. 쇼츠나 이제 밈 이런 것들을 저희 토론회에서 재밌는 걸 많이 했잖아요. 그걸 많이 생산을 해가지고 지금 그 후보자들한테 줬어요. 근데 후보자들이 그 밈을 이제 자기들 그 쇼츠를 계속 자기 지지자한테 돌리면서 SNS에서 지금 민주당을 저희 그 후보들이 압도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초반 경선 흥행은 우리가 좀 앞서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의원님 그 뭐 조회수나 이런 기준 또 많이 보니까 저희 방송국에서도 조회수 사실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이해하겠는데 근데 이제 그게 예를 들면 뭐 말씀하셨던 저 청년들의 작품일 수도 있겠는데 밸런스 게임, 뭐 MBTI, 또 밸런스 게임 때 뭐 바퀴벌레, 차바퀴 이런 얘기 나오고 해서 가지고 이거 너무 좀 경선이 희화화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탄핵 국면에 조기 대선이고 국민의힘이 어쨌든 여당이었는데 이거 이 엄중한 시기에 경선 치고는 너무 좀 가볍고 정치가 희화화된다. 이런 일각의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런 지적도 저희가 충분히 수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2차 경선과 3차 경선에서는
이제 저희가 유튜브로 이렇게 진행하는 게 아니고 방송국에다 의뢰를 해서 방송국에서 이제 또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4인 경선, 2인 경선은 예. 기존의 시스템화된 방송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차분하고 이런 정책 대결을 하도록 하고요. 예, 그럼 이제 밸런스 게임 MBTI 안 합니까? 그런 건 이제 안 하는데 예. 사실 방송국이나 뭐 언론에서 그런 지적을 하시면서도 예. 그걸 또 다 갖다 쓰셔서 방송을 하세요. 뭐 그런 요소들 가끔 들어가긴 여기 하죠. SBS도 뉴스에 예. MBTI 퍼센트 다 이렇게 해가지고 뉴스하고 또 정치 토론 프로그램에서 그걸 쓰거든요. 그래서 예. 이거는 이제 사실은 어떤 그 국민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고 재미를 유발하고 또 방송이라든가 언론에 관심을 불러일으킨 데는 성공을 했고 이제 아무래도 청년들이 좀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좀 그 효과까지 감안한 거 예. 그런 게 좀 있는데 그거는 다음 경선 때는 예. 더 보강해 가지고 저희가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한 예. 그런 그 프로그램으로 다가갈 수 있겠다 하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진중하면서도 흥미를 끌 수 있는 뭐 그걸 찾겠다. 네. 저 경선 방식을. 오늘 아침에 강훈식 의원이 예. 뭐 바퀴하고 바퀴벌레 이런 거 물어서 되겠어 이러더라고요. 전화로요? 아니 오늘 아침에 목욕탕에서 만났는데. 국회 목욕탕에서 네. 강훈식 의원이면 지금 이재명 후보의 총괄본부장이죠. 총괄선대본부장. 예. 그 묻더라고. 형 그러면서 그걸 묻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저는 민주당의 예. 토론회라든가 이거에서 생각나는 질문이 하나도 없거든요. 예. 근데 질문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당 토론에 관심 많네. 예. 그러면서 제가 이거 흥행에 성공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의 총괄선대본부장인 강훈식 의원도 부러워하고 있다 이 얘기십니까? 부러워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걸 한번 직접 물어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강훈식은 인터뷰 저희가 한번 섭외 한번 넣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러 가지가 달라졌는데 예전에는 지난 전당대회 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예전에 대선 후보 경선 때 윤석열 전 대통령 뽑혔던 그때도 마지막 4명이서 했잖아요. 네. 8명에서 4명을 줄였거든요. 네. 이번에는 최종 2인이에요. 이거 사실 후보들 사이에서 반대가 많았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당이 분열될 수도 있다. 뭐 반대하시는 분들은 반대하시지만 또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하고요. 자신인 분들은 찬성하시죠. 예. 그런데 왜 이렇게 했냐면 과거에는 경선 기간이 길었습니다. 조기 대선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몇 개월씩 하니까 본인의 장점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그 경선 기간이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초반에 뭐 한 8명, 10명 나오시면 예. 빠른 시일 내에 4명으로 압축을 하고 예.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뭐 탄핵에 대한 찬성 반대 뭐 이런 입장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입장이 걸리기 때문에 정통성을 확보하려면 최종 50% 이상을 득표를 해야 된다. 예.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아무 말 못한다. 35% 갖고 1등하면 이거 정통성 확보할 수 있겠냐. 예. 민주적 정당성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했고 특히 2인 경선이라고 하면은 국민들이 관심을 대단히 많이 가집니다. 네, 국민들이 관심 많이 가지게 해서 예. 우리의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그런 요소. 그러니까 민주적 정당성과 흥행 이 두 가지를 다 잡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2명이 한 명은 찬탄파, 한 명은 반탄파 이렇게 올라오면 제가 이게 당내 화합이 이게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뭐 괜찮으세요?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도 하시는데 사실 50%를 넘으려면 예. 탄핵을 극복해야 됩니다. 오. 찬탄 반탄 가지고 50% 이상 극복할 수가 없어요. 예. 50%를 넘어서려면 예. 그런 것을 다 이미 극복하고 미래를 얘기하고 미래 비전 얘기하지 않고는 예. 그 탄핵 찬성 찬핵 반대가 다 30% 합쳐봐야 60%거든요. 예. 50%를 넘어서려면은 미래 비전 얘기하고 직권에 내가 직권하면 뭐가 달라진다. 예. 그 내가 정치 3류를 정치 1류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비전 제시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그 문제들은 그런 걱정들은 기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찬탄 후보든 반탄 후보든 상대를 당내에서 껴안지 않으면 최종 후보 못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당내에서 껴안아야죠. 그리고 당의 지도자 국가의 지도자가 되려는 분이 예. 그 탄핵은 이미 역사입니다. 그것을 뭐 연연하고 그것에 어떤 이득을 취해서 당선되겠다. 이것은 버려야 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의원들이 승복하겠어요? 일반 의원들 승복하지 않으면 예. 뒤처지는 거죠. 예. 국민들에게 그렇게 생각하는 정치인들은 아마 심판받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사무총장이시니까 대선 본선 때도
중요 역할을 하시잖아요. 당연직으로 선대본부에 뭐 총괄 선대본부장 이런 거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뭐 확실하지 않습니다. 뭐 안 치면 어제 전례를 보면 사무총장이시니까. 왜냐하면 예. 당 대표, 그러니까 당의 그 대선 후보로 뽑힌 분이 당의 대권을 가져갑니다. 아 그러네. 예, 그분이 사무총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아 잘릴 수도 있으시구나. 5월 3일까지 시한일 수도 있고 예. 6월 3일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제가 이걸 왜 질문을 드리냐면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큰 선거 제일 많이 치러보셨으니까 의원으로도 그렇고 보좌관으로도 그렇고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어제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했어요. 오늘 국민의힘은 당의 문을 다시 활짝 열겠다. 누구라도 함께하겠다. 잠시 당을 떠났던 분, 다른 정당에 몸담았던 분들 과거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빅텐트 시동 거는 거다 이렇게 언론들 해석들 하던데 맞아요? 그렇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예. 일단은 예. 대선을 앞두고 항상 그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 당도 그렇고 뭐 대선 때는 사실 뭐 빗자루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긴 하죠. 네, 그래서 모두가 다 한 표 한 표 모여야 되기 때문에 대사면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대사면령 예전에 뭐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했던 분들 뭐 이런 분들 다 다시 당으로 모이게 해서 선거를 치르는데 그런 취지에서 이제 이런 조치를 하는데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플러스 알파를 계속 더해 나가야 50%를 넘겠죠. 그런 취지로 그런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당을 떠났던 분 이거 누구예요? 뭐 많은 분들이 계시죠. 예. 아니 어제 일부 언론 보도 보니까 네. 뭐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 도태우 변호사 사실은 그 두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그 두 사람의 예를 들던데 네. 잠시 당을 떠났던 분의 예 맞습니까? 뭐 많죠. 그분들뿐만 아니고 구의원들, 그다음에 지방의원들, 구청장, 그다음에 지방 그 선거 때 나갔던 분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때 지금 나가셨던 뭐 장해찬이나 이런 분들 도태우, 이런 분들이 다들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지금 그 우리 당 밖에 계신 분들이죠.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대사면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무조건 받아들인다는 건 아니고 이제 그 쫙 신청을 하시면 그중에 심사를 통해서 이분들은 당의 어떤 해당 행위 정도가 그래도 심하지 않냐 이 정도면 사면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또 기간도 또 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봐서 하나로 뭉쳐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세러모니입니다 일종의. 그러면 그 언론에서 얘기했던 장해찬 전 청년 최고나 도태우 변호사는 하나의 예란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신청을 한다면은 심사 대상이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와의 연대 이것도 염두에 둔 겁니까? 이준석 후보는 요전에 여기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절대 안 하신다고 그러고 나를 그렇게 내쫓았는데 사과도 한마디 없이 이런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그것까지는 조금 뭐 본인한테 여기 이준석까지야 그러면 이준석 의원이 되게 싫어할 것 같거든요. 뭐 금수라고 그러던데 제가 금수되지 않고 싶어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못 드리겠고 근데 이 얘기 한마디는 해주고 싶어요. 어디 이사 갈 때 자기가 먹던 샘물에 침 뱉으면 그 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아주 젊은 그 인턴으로 있던 분을 우리 당에서 발탁해서 비대위원 만들어 드렸고 그 또 나중에 또 당의 개혁을 해보라고 당 대표까지 만들었는데 그 당시 권력 투쟁에서 이제 밀려나서 당에서 쫓겨나는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당 전체 당원 전체를 매도하는 말은 좀 삼가는 게 좋고요. 미래를 위해서 젊은 정치인이니까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그 우리 당에 막 그렇게 얘기하시려면 허은하 의원 문제도 빨리 해결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조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빅텐트를 치는데 제일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한덕수 권한대행이잖아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정치의 뉴스 제일 큰 뉴스를 차지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한 2주 된 것 같은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밖에 있으면 국민의힘 지금 경선 후보들 힘을 못 받잖아요. 의원님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경선을 총괄하는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우리 경선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의원 그 후보님들이 돋보이고 장점이 부각되고 이런 게 지금 되게 저는 희망하는 일이죠. 사실 우리 당 밖에 계신 한덕수 총리님 권한대행께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것을 또 좀 우리 당으로 왔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정치라고 하는 것도 큰 틀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위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 시점에서 그 함의가 있습니다. 그것을 뭐 전혀 무시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저는 경선을
그 총괄하는 사무총장으로서 여기에 집중해서 예. 경선에서 1등하는 후보가 정말 우리의 스타 빛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당 후보를 띄우는 게 먼저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보니까 신당 얘기가 솔솔 나오고 그다음에 정광훈 목사 대선 출마 얘기도 나오고 이거 정과 사범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주는 일이다 이렇게 하셨던데 이거 어떤 의미예요? 분열하면 망한다는 말씀이죠. 예. 대선에서 예전에 보면 어느 당이든 분열한 쪽이 다 졌습니다. 예. 예, 그 뭐 민주당도 옛날 열린우리당하고 민주당하고 분열됐었고 그런 쪽이 항상 망했고 통합을 하는 쪽이 항상 이깁니다. 예. 3당 합당했던 쪽이 이기죠. DJP 연합했던 쪽이 이기죠. 예. 그리고 단일화 같은 거를 계속 시도한 당이 이기거든요. 예. 그래서 통합이 중심이 돼야 되고 중심 어젠다가 돼야 되지 자꾸 난 너네랑 안 맞아. 나는 나대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분열하는 거 예. 이런 거는 뭐 맞지 않고 그리고 정치를 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것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당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의견도 이 당내에 와서 이야기하시면 그러면서 옳은 방향이 무엇인지 내가 하는 게 정말 옳은지 한번 항상 의심해 보시고 예. 옳은 방향이 뭐든지 옳은 정치가 뭔지를 생각하신다면 국민의힘에서 함께 하시는 게 좋다라는 정답을 얻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사무총장이 만약에 그런 글을 올리셨다는 건 혹시 그 윤석열 신당 정광훈 목사의 당 이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 지금? 아니 그런 시도 자체를 하지 마시라는 말씀이죠. 예. 예, 그런 신당이라든가 이제 뭐 정광훈 목사님 예. 별도로 뭐 만난다 이런 것들은 예. 되도록이면은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사무총장 선에서 당의 입장을 한번 예. 정해 주는 게 예. 혹시라도 뭐 거기에 좀 부안해동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예. 제가 선을 그어 드리는 거고. 의원님 정광훈 목사야 뭐 당 바뀌는 사람이 그렇다 치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는 당 지도부에서 대통령님 그냥 계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를 하시지는 않고 제가 보기엔 지금 재판에 집중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메시지가 계속 뭔가 할 것 같은 메시지가 나온다. 그거는 이제 뭐 또 혹시 우려스러운 예. 뭐 이렇게 생각들을 전달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예. 실제로 뭐 하실 생각은 없는 거로 알고 있고 지금 이제 재판이 사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시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오늘 아침 저 보수 언론도 보니까 국민의힘에게 탄핵의 강을 건너라 이렇게 주문하던데 건널 수 있습니까? 탄핵 경항을 건너야 예. 저희 당에서 1등을 하실 거고 그래야 집권이 가능합니다. 탄핵 강은 반드시 넘어야 하고 넘을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또 조선일보 보니까 오히려 국힘 후보들이 박스권에 갇혔다 이런 기사 있던데 탈출할 수 있습니까? 조선일보는 이제 항상 저희들한테 이제 어떤 조언과 충고를 아끼지 않는 언론이죠. 예. 박스권에 갇히지 않도록 너희들만의 생각에 갇히지 말고 좀 앞으로 전진하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고 지금 후보들이 다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8명끼리 좀 많다 보니까 이제 좀 너무 뭐 지역적인 문제로 싸우잖아요. 예. 4인 경선, 2인 경선 알겠습니다. 하면 재밌어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국민의힘 이양수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